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거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후보가 던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헌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던진 메시지는 아니니까요. 네. 이 방송 출연해서 앵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4년 중임이 좋겠다. 그게 가능하다면 내 임기를 1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 임기 중에 법을 고치면 그건 다음 법부터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이 그래도 예. 구칙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면은 또 총선이나 지선이나 맞추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기 임기를 1년 줄여서 다음 정권 때부터 중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던졌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거고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는 이제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87년에 그때 5년 단임으로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인들끼리 밀실해서 그동안 독재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중임은 안 된다. 게다가 그러면 단임을 하는데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그전 직전 전두환이 7년 했으니까 7년은 너무 길다. 그럼 6년 하자. 6년도 길다. 그렇게 해서 5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5년 단임이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국민들도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바란다. 근데 정치인들은 아마 그 많은 숫자가 또 내각제를 아마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갈 곳은 4년 중임밖에 더 있겠느냐.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들이 항상 끝은 불행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권력 구조 때문에 그렇다. 5년 단임이다 보니까 3년 차 후반기부터 무슨 레임덕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가족이나 측근들의 비리가 불거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처럼 4년 중임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8년 해먹으려는 거 이거는 말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정말 이거 잘 나쁘게 볼 것 같으면 많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4년밖에 못 하죠. 8년 해먹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네. 일반 국민들이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건 언론에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정치인들이 8년 해먹 이거는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실제로는 그러는지. 4년밖에 못 하겠죠. 예. 현행 대통령이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네. 개헌에 대해서 한번 이 연구를 해봐라. 국회에 한번 던졌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음 정권부터 이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거. 그랬더니 그때도 문재인이 더 해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은 아무리 결luật 구조를 바꿔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이재명이 바꾼다고 걱정 안 하셔도 하더라도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바꾼다 하더라도 그 다음 권력 끝난 다음이니까 오히려 1년 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지금 개헌론에 던지니까 윤석열 후보는 뜬금없이 대선 코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 역시 개헌은 찬성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선 후보들의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다 태클 걸고 싶겠죠. 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뜬금없는 얘기다. 아니고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개헌에 찬성하지만 분권형 대통령. 이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나 그렇죠. 내각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300명한테 개헌에 찬성하냐 물으면 90% 이상이 찬성입니다. 네. 다만 어떻게 찬성하느냐 그건 다르겠죠. 대통령제냐, 네. 통치기구.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제가 아니고 이게 권력 분권형 개헌,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 이게 찬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제를 원하니까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죠. 또 어차피 이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 투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선 50일 남았는데 네. 이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슈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지금 국민의힘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로 만났던 것 같은데 선대본 합류를 권하니까 이 처가 비리 엄단 선언을 하면 합류하겠다라고 홍 후보가 밝혔는데 일단 홍 의원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자, 홍 의원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 당으로부터 열심히 하고 나서 뒤통수만 맞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어제까지 그 얘기하다가 오늘 같이 일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필요해서 처가비리 엄단 선언은 명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가겠다. 명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한다? 조금 갸우뚱하죠. 네. 그래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정치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공천권을 대구. 요구했다. 네. 뭐 종로하고 대구 두 군데 공천권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고개가 끄덕거리는 거죠. 그게 있다면 합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아하. 뭐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세운 명분은 처가비리 엄단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럼 나한테 뭘 주겠느냐 했을 때는 공천권이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준석 대표 역시 윤석열 후보가 막 불쾌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선언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작가도 뭐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사실 청문회장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정치 선언하면서도 처음에는 장모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청문회장에서도 만일 문제가 있으면은 고소고발하라. 그것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정치 입문 선언하고 나서는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 그렇죠. 계속 그런 스탠스였어요. 네. 그런 스탠스에다가 최근에 한 번 변했던 것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살짝 변해가지고 이제 뭐 아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사과하고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다시 여론조사 분위기가 좋잖아요. 분위기가 좋은데 본인 다 직접 또 장모 얘기, 집안 얘기, 아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동의하고 또 선언하지 않을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불쾌감 표시한 게 따로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지금 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재보선 전략공천 요거는 윤 후보가 공천에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홍 의원의 공천 요구 요게 딜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만난 거고 이거 요구하면은 내가 원팀으로 참여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대내외적으로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국민들이 역시 지분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처가비리 없다는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 의원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이 비공개 회동이었잖아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밖으로 얘기가 나올까요? 이 요구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밖으로 나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명분, 처가비리 엄단 고금 정도만 그거는 그거만- 나와도 상관없죠. 그것만 네. 나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니면은 신중히 생각하겠다. 네, 그 정도만 하고 네.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밖으로 흘러나왔다. 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흘린 거죠. 또 뭐 이른바 윤핵관 그럼 뭐 윤석열 후보가 흘렸겠습니까? 두 사람이 비공개동인데 네. 측근이 흘렸을 거고 측근들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공천을 거기다 대구와 종로를 요구한다? 무리한 요구라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홍준표 없이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없어도 된다. 그럼요.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이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생각에는 괜히 SNS상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만 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앞선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면 구태여 그걸 왜 들어주느냐. 게다가 홍준표 의원한테 계속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이 구애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30 젊은 남성층의 표였습니다. 네. 그 표가 홍준표 의원한테 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데리고 와야 그 표가 온다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은 홍준표 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30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남성표가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고 지금 20대 남성들이 주축으로 하는 보수 커뮤니티 보면
그 홍준표에 한때 열광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태여 우리가 홍준표랑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흘렸고 또 그러면 홍준표 의원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앞서서 홍준표 의원 워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슨 건방지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홍준표 의원으로는 이게 밖으로 나갈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원팀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지금 모양새 봤을 때는 오히려 원팀을 기대하다가 지금 갈등이 더 커진 것 같은데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전망하십니까? 근데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갈등은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새롭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사이 좋았다가 원팀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갈등이 불거져서 나 못한다. 뭐 이준석처럼 뛰쳐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상관이 없다. 예, 뭐 지지율이 휘청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또 지금 같이 함께 경선한 사람 중에 네. 유승민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함께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없습니다. 뭐 그분들은 계속해서 안 할 거고요. 그 서울 종로 요구가 좀 무리하다 이거는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서울 종로 준비한다 얘기가 많잖아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는 그 같이 경선에서 함께 싸웠습니다마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와주고 있죠.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종로를 홍준표가 원하는 사람을 댔다. 그것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 보궐 공천을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원팀 내지 뭐 유승민 의원은 지금 아예 나오지도 않고 네. 있고요. 홍준표 의원이 나와서 행동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뭐 크게 또 국민의힘한테 뭐 나쁘게 뭐 작용될 네.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당내 갈등에 좀 불씨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 지금 말이 많은데 봉의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가 반발을 하는 일이 있었죠. 또 당 차원에서 불심 달리기에 나섰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정청래 의원이 말하기를 이핵관이 찾아와서 탈당을 권유해서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이핵관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습에 나섰죠. 이핵관 뭐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런 게 이핵관으로 얘기한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정청래 오늘 수습에 나서서 이핵관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본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캠프 쪽에서는 좀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재명 측에서도 누군지 모른다 그 사람이 누가 갔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이핵관이라고 하면 그렇고 당내 인사들이 좀 여러 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겠습니다만 네. SNS 쓰는 건 조금 정무적 판단 미스였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데 그러나 불교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 당대표가 사과하고 정청래 의원 본인이 사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자당 의원 몇십 명 데리고 와서 또 참회 108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못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사과해라.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 국립공원 사찰 뭐 또 여기에다가 뭐 얼마 입장료 내고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불교계에서 세게 하는 것은 선거 앞두고 그렇죠. 조금 뭐 민주당 길들이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금 불교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 쪽을 향해서 포화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명진 스님이 유튜브에서 자승 스님을 비판하면서 이건 정치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뭐 보도도 조금씩 나오는데 자승 스님의 가장 측근이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친하다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뭐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든가 그런 얘기도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교계에도 마이너스다. 그리고 양측이 어느 정도 사과하고 받아주고 하는 모양새로 마무리하는 게 국민들 맞다. 보기에도 좋다. 이제 그런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홍천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였나요? 선당우사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 자진 탈당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키우는 거죠. 그렇죠. 더 커졌죠. 또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끝나게 만든 거죠. 정청래 의원이 이해관이 찾아왔다. 이 발언에서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 조홍천 의원이 탈당하는 게 맞다라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선거 앞두고 모든 걸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조용히 묶어 넘어갈 건 묶어 넘어가고 키울 건 키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슈 파이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이슈 파이팅을 하면 어떡합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 자, 한편 선대위 대변인 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자 내부 갈등에 또 휩싸였는데 문파 음모론 이른바 펼쳤다가 좀 본인이 좀 당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과를 왜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더 공격했어야죠. 안 그럴 거면 갖고 오지 말았어야 되고. 아마 위에 아니면 다른 데서 좀 우려를 아마 표시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근택 대변인이 말한 문파는 자기들끼리 붙인 별명이고요. 네. 그 문파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경기도 시사선거 때부터 활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때도 결국은 전해철 의원을 밀다가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니까 네. 결국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경필 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남경필 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 또 이낙연 밀다가 이낙연 후보가 지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밀겠다. 그게 어떻게 문파입니까?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으로서는 더 싸우지 뭐하러 사과합니까? 아마 옆에서 뭐 많이 또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네. 그리고 더 모양 빠지게 됐어요.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양새가 그럼요.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 안 찍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대부분을 특히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생활 발언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하라는 거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MBC 녹취록 방영할 때도 네. 법원에서 두 가지 정도, 금지 3가지 정도입니까? 그렇죠. 방영 수사 뭐 이런 거하고 금지했는데 언론 얘기. 하루 만에 다른 유튜브에서 풀로 틀어버렸잖아요. 의미 없어요. 여기서 뭐 열린 공감을 TV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또 다른 유튜브에서 틀면 되거든요. 네. 그 별 법적으로는 의미가 의미가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다만 그 MBC 보도하고 열린 공감 보도는 파급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MBC에서 방영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한 번 뭐 가처분 신청을 걸 텐데 국민의힘으로서 좀 갑갑하겠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에 MBC에서 방영한 게 큰 거 한 방이 없었다. 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걸 없었다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만 거기에서 등장했던 워딩들 도사라든가 무속인 또 내가 더 잘 본다. 그렇죠. 무당들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뭐 이런 이야기 네. 이런 단어가 일요일 날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그게 건진법사로 이어지면서 네. 뭐 살아있는 소를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커졌어요, 좀.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뭐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받아져서 다른 걸로 번지면 연쇄작용도 반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겉으로는 별거 없다라고 합니다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외신에 뭐 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말했던 무속 관련된 얘기가 커 보이는데 뭐 그렇다면 이거는 뭐 가정인데요. MBC에서 방송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1차 방송도 1시간짜리 분량을 만들었다가 법원 결정 보면서 20분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혹시 만들었든지 뭐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무속이나 이런 내용을 좀 넣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알 수가 녹음 없습니다. 자료 중에 그게 있다면? 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다페이스 이재명 후보가 출연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이게 동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대 남성 지지율이 그 다음 날부터 쭉 빠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쭉 빠지고 윤석열 후보 쭉 쭉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20, 30대 남성의 표심이 더블 스카우로 이재명이 이기고 있었는데 네. 그 반대 더블 스카 11회 정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나버렸거든요. 예. 20, 30대 남성들은 그러니까 여론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심 때 바로 반영시키는 사람이 20, 30대 남성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하고 여론에 민감하니까. 그런데 중도층하고 20, 30대 여성들은 반응이 20, 30대 남성들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을 한 주 지나서 반응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은 아직 20, 30대 여성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에 반응이 된다면 다음 주중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있다.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